피라미드 아래의 약속, 충격의 소식. 카이로, 이집트의 중심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문의 외동딸이자 카이로 대학교 고고학과 최우수 학생인 파티마 엘파라지가 30억 원에 달하는 지참금을 거부하고 평범한 한국인 청년과 결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엘파라지 가문이 상속녀 한국 청년과 결혼해 가문에서 추방당해 이집트 현지 신문의 헤드라인이 연일 화제를 모았습니다. 파티마의 집안은 카이로에서 손꼽히는 명문가로 그녀의 아버지는 이집트 문화부 고위 관료였고 어머니는 유명 고고학 박물관의 이사였습니다. 그 집안의 딸이 수많은 재벌과 정치인 자제의 구원을 모두 거절하고 대신 한국에서 온 평범한 엔지니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집트 전역이 궁금해했습니다. 왜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 남자를 선택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녀가 가족과 단절하고 한국인과 새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만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파티마 엘파라지입니다. 카이로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평범하지는 않은 이집트 여성입니다. 제 가문은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가로 선조들은 오스만 제국 시대부터 이집트의 문화와 역사를 지켜온 수호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조상의 유산인 피라미드와 고대 유적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영국 옥스퍼드로 유학을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죠. 하지만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 그는 바로 한국에서 온 건축 엔지니어 김준호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왜 제가 30억 원의 지참금과 명문가의 모든 특권을 뒤로하고 평범한 한국 청년을 선택했는지 그 진실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치관과 선택,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만남 사막의 고대 유적 현장. 2022년 봄, 기자의 피라미드 근처에 있는 새로운 발굴 현장. 저는 그해 마지막 학기 인턴십을 하고 있었습니다. 5천년 전 고대 이집트의 비밀을 품고 있는 유적지였죠. 햇빛은 뜨거웠고 사막의 바람은 끊임없이 모래를 일으켰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새로 발견된 무덤 입구를 보강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 있던 구조물이 최근의 지진으로 불안정해졌고 무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 위험한 구조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현장 책임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바로 김준호였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KOICA에서 파견된 건축 엔지니어로 이집트 고대 건축물 보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평균 키의 마른 체격,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는 외모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들어가시겠습니까? 책임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절한 보강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준호는 망설임 없이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불안정한 구조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안에 있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30분 후 그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나왔습니다.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하지만 해결할 수 있어요. 제게 도명과 자재만 주십시오. 이어진 며칠 동안 준호는 거의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그는 무덤 입구를 안정화시키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때로는 현지 노동자들과 함께 직접 흙을 파내고 때로는 정밀한 계산을 하며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저는 인턴으로서 발굴된 유물을 기록하는 일을 맡고 있었기에 매일 그의 작업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실한 엔지니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관심이 갔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피라미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인류의 보물이에요. 우리 세대가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제가 이집트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그 순간 저는 준호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적 성실함을 넘어선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존중이었습니다. 갈등 두 세계의 장벽. 준호와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현실의 장벽도 높아갔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파티마, 그 한국인 엔지니어와 자주 만나는 모양이구나.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식사 자리에서 불쑥 말씀하셨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집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부 고위 관료 중 한 명이었고 우리 가문의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시했습니다. 그저 유적지 프로젝트 때문에 이야기를 나눈 것뿐이에요, 아버지. 우리는 천년 전통을 가진 집안이다. 평범한 외국 청년은 안 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단호함은 분명했습니다. 내일 아흐메드 박사의 아들이 너를 만나러 올 거다. 그는 옥스퍼드에서 고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제 카이로 박물관의 차기 이사가 될 사람이야.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아흐메드 가문은 30억 원이 넘는 지참금을 준비했다고 하더구나. 너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준호에게 기울어져 있었지만 가족의 기대와 사회적 압력은 너무나 컸습니다. 다음 날 유적지에서 준호를 만났을 때 그는 제 얼굴에서 무언가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파티마?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전통, 부모님의 기대, 그리고 제게 걸린 사회적 압력에 대해.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당신의 가족과 전통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평범한 한국 청년일 뿐이죠. 그의 표정에 비친 슬픔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국적, 종교, 문화, 사회적 신분까지 너무 많은 장벽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의도적으로 준호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적지에서 일하는 한 매일 그를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의 혼란은 더 커져갔습니다. 가족의 기대와 개인의 행복 사이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헌신 한국인의 진심.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유적지에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래된 벽체가 무너져 현장 작업자 3명이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즉시 작업을 중단시켰고 모든 사람들에게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남았습니다. 더 이상의 사고를 막기 위해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물은 더 약해질 거예요. 그는 홀로 남아 붕괴 위험이 있는 구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걱정되어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제가 이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떠나면 더 많은 역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준호는 매일 현장에 남아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때로는 현지 노동자들과 함께 모래주머니를 나르고 때로는 복잡한 구조 계산을 하며 유적지를 안정화시키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늦게까지 일하는 준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가 작업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현지 노동자들과 함께 자신이 가져온 작은 도시락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김밥이라고 해요. 한국의 간편식이죠. 어머니가 보내주신 레시피로 만들었어요. 그는 저에게도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김밥의 맛은 특이했지만
묘하게 맛있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현지 노동자들이 준호와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진정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함께 땀 흘리면서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진심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준호의 작은 도시락과 그의 진심 어린 미소를 생각하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헌신은 어떤 황금보다도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물질적인 부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족의 기대와 제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위기 최후의 선택. 인턴십 마지막 달 부모님은 제게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아흐메드 박사의 아들 하산과의 약혼식 날짜가 정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결정할 시간이다, 파티마.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엄격했습니다. 하산은 훌륭한 청년이고 지참금으로 30억 원을 제안했다. 너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야. 어머니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그 한국 청년을 선택하면 너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딸이 아니다.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거야. 그날 저녁 제 방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피라미드는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디며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 위용 앞에서 제 고민이 얼마나 작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다음 날 유적지에서 준호를 마주쳤을 때 그는 여느 때와 같이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복은 낡아 있었고 손은 거칠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갑자기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준호 씨,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작업을 마친 후 우리는 피라미드가 보이는 언덕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사막의 황금빛 모래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부모님이 다른 남자와의 약혼을 강요하고 있어요. 준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슬픔이 스쳤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이해해요, 파티마. 당신 가족의 전통은 오래되었고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엔지니어일 뿐이에요. 아니요, 준호 씨는 평범하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준호의 낡은 작업복과 굳은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함에 있다는 것을요. 집에 도착했을 때 결심은 이미 섰습니다. 저는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김준호 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의 충격과 분노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격노하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우리의 딸이 아니다. 아버지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이 집을 나가거라. 그날 밤 몇 벌의 옷과 소중한 책들만을 가지고 저는 19년 동안 살아온 집을 떠났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옳은 선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단 사랑의 증명. 준호에게 전화했을 때 그는 제 상황을 듣고 즉시 달려왔습니다. 그의 작은 아파트에서 제가 겪은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파티마, 정말 괜찮은 거예요?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준호의 눈에는 걱정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포기한 것은 물질적인 것들 뿐이에요. 하지만 얻은 것은 훨씬 더 소중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부와 권력보다 당신의 땀과 진심을 택하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미래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준호의 한국 프로젝트는 곧 끝나고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와 함께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살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이 다를 텐데. 준호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이 제 집이에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2달 후 우리는 카이로의 작은 한국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웨딩 드레스나 호화로운 연회장 대신 소박하고 따뜻한 예배당이 우리의 시작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객은 20명 남짓이었습니다. 준호의 한국인 동료들과 몇몇 현지 친구들, 그리고 제 학교 친구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결혼식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준호의 눈에 담긴 사랑과 약속,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미소가 어떤 호화로운 행사보다 더 값진 것이었으니까요.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준호의 서약은 간단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깊었습니다. 제 대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의 손길에서 저는 진정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함께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결혼식 후 우리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이집트의 명문가 딸에서 한국의 평범한 엔지니어의 아내가 되는 여정, 두렵기도 했지만 설렘이 더 컸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준호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당황하셨습니다. 아들이 이집트 여성과 결혼해 돌아온다는 소식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곧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집은 작지만 이제 파티마의 집이기도 해요. 준호의 어머니가 내미신 따뜻한 미역국에서 저는 또 다른 가족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반전 아버지의 고백. 한국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때로는 주변의 시선까지. 하지만 준호와 저는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준호는 제가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왔습니다. 결혼 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만나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호텔 로비에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6개월 만에 뵙는 아버지는 조금 더 늙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파티마. 아버지는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보고 싶었다, 딸아. 우리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떠난 후 가족들의 소식, 이집트의 변화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는 본론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실 나는 내 결혼식에 있었다.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하는 저에게 아버지는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맨 뒷줄에 서서 지켜보았어. 너무 예뻤다, 우리 딸.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다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가문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배신은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아버지의 눈물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내 남편을 보고 싶었다. 다음 날 아버지는 준호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두 사람은 의외로 금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일과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버지는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아버지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야 진짜 사위를 본 것 같구나. 파티마를 잘 부탁한다. 그 말에 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생애 최고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떠나기 전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열어보니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황금 목걸이였습니다. 이것은 내 증조모의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 것이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너를 인정할 수 없다. 가문의 규칙과 전통이 있으니까. 하지만 사적으로 아버지로서 나는 내 행복을 기원한다.
교훈과 여운. 아버지의 방문 이후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이집트 고고학을 가르치고 있고 준호는 건설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가끔은 이집트가 그립기도 합니다. 피라미드의 위용, 나일강의 흐름, 그리고 가족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제게는 가장 진실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의 화해 이후 저는 가끔 어머니와도 전화 통화를 합니다. 아직 완전한 용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믿습니다. 사랑 앞에서는 피라미드도 무너지고 장벽도 사라집니다. 5,000년의 역사를 가진 피라미드도 결국은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지어진 것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누구와 함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화려하지만 차가운 부와 명예, 아니면 소박하지만 따뜻한 진실된 사랑을? 우리의 삶에는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비록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국경을 넘어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때로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피어납니다. 그리고 제 경우 그 사랑은 한국인의 따뜻한 심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나 위로가 되었다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